우리는 매일 익숙한 크기의 동물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강아지, 고양이, 새처럼 우리 눈에 익은 크기의 동물들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크기라는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평범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예외적인 크기를 가진 생명체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크기의 상식을 가볍게 무너뜨립니다. 어쩌면 자기만의 중력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동물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이 놀라운 생명체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2. 메가로돈. 북대서양을 따라 구불구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동 경로를 보인 뒤 1년 후 거의 같은 지점에서 다시 관측되는 현상. 이런 행동은 만약 그것이 정말 메가로돈이라면 충분히 말이 되는 패턴입니다. 메갈로돈은 상어의 왕이라 불리며 지금까지 지구의 바다를 누빈 상어 가운데 가장 거대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로도 기록되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이가 무려 15m에 달하는 상어들이 오늘날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 시대의 어부라면 직업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메가로돈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백상아리보다 무려 3배나 더 컸습니다. 입 안에는 길이 45cm에 달하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가득했고 이 때문에 이름 자체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선사시대의 거인은 총 276개의 커다란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물어뜯는 힘은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어떤 생명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메가로돈은 약 2000만 년 전부터 바다를 지배하며 공포의 존재로 군림하다가 약 360만 년 전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된 먹이는 고래와 대형 어류였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먹이가 필요했겠죠. 혹등고래 같은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려면 얼마나 엄청난 힘과 크기가 필요했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메가로돈의 턱 길이는 약 2.7m에서 3.4m에 달했으며 성인 2명이 나란히 서 있어도 한 번에 삼켜질 정도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메갈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포식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19위. 코끼리 물범. 코끼리 물범에는 서로 다른 두 종이 존재합니다. 바로 북방 코끼리 물범과 남방 코끼리 물범입니다. 이 두 종은 서식지부터 생태까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북방 코끼리 물범은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과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인근의 섬들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남방 코끼리 물범은 남극의 빙하지대와 가까운 아극 해역에서 번성하며 훨씬 더 차가운 환경을 선호합니다. 남방 코끼리 물범은 서식 환경만 더 혹독한 것이 아니라 수명도 북방 코끼리 물범보다 훨씬 깁니다. 북방 코끼리 물범의 평균 수명이 약 9년 정도인 반면 남방 코끼리 물범은 무려 20년에서 2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상은 바로 이 남방 코끼리 물범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코끼리 물범 중 가장 거대한 종이죠. 남방 코끼리 물범 수컷은 몸 길이가 6m를 훌쩍 넘을 수 있고 몸무게는 최대 4000kg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끼리 물범이라는 이름은 이들의 독특한 코 모양에서 비롯됐습니다. 수컷은 코가 코끼리의 코처럼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이죠. 번식기가 되면 이 거대한 동물들이 해안에 대규모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수컷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강한지가 곧 짝짓기 권력을 결정하는 잔혹한 경쟁입니다. 이 거대한 수컷들 간의 싸움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격렬하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19세기에는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코끼리 물범은 멸종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개체수는 불과 100마리 이하로 급감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종은 다시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남방 코끼리 물범의 개체수는 약 1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이 극적인 회복의 배경에는 이 동물들의 강력한 번식 본능과
치열한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생태는 자연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8위 허큘리스. 이제 아주 특별한 존재 라이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만나 태어난 희귀한 혼종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존재가 있으니 바로 허큘리스입니다. 허큘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라이거로 기록되었으며 기네스북에도 지상에서 가장 큰 포식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이름이 왜 허큘리스인지 크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허큘리스의 몸 길이는 무려 3m에 달하고 몸무게는 418kg에 이릅니다. 성체 말 한 마리와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허큘리스가 야생에서 살아가야 했다면 생존 자체가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몸으로는 몸을 숨기기도 어렵고 사냥에 필요한 은신 능력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대해진 걸까요? 사자의 세계에서는 몸집이 곧 힘이자 권력입니다.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수컷 사자는 자손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암컷 사자는 성장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조절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호랑이 암컷은 사자 암컷과는 다른 유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유전자가 결합되면서 성장을 제어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라이거는 성장이 사실상 멈추지 않는 거대한 개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라이거는 야생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서식지에서 살기 때문에 만날 기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복잡한 유전자 작용으로 탄생한 허큘리스는 자연의 우연히 만들어낸 극히 드문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경이로운 생명체로 남아있는 겁니다. 17위 블루벨기에 소. 이제 벨기에가 자랑하는 진정한 거인 블루벨기에 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근육질로 유명한 소 품종 중 하나입니다. 외형만 보면 마치 조각으로 만든 것처럼 근육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흔히 이중근육소라고 불립니다. 이 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블루벨기에 소는 유전적인 특징으로 인해 근육 섬유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 섬유의 수 자체가 2배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품종은 근육 성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이 억제되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섭취한 먹이를 지방이 아닌 순수한 근육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근육량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블루벨기에 소의 성격은 매우 온순한 편입니다. 이중 근육 구조는 외형뿐 아니라 고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살코기 비율이 높아 오늘날 식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체 수소의 경우 몸무게는 약 1100kg에서 1250kg에 이르며 어깨 높이는 약 1.45m에서 1.50m 정도입니다. 특히 1300kg을 넘는 개초, 드물지 않다는 점은 이 품종의 압도적인 체격을 잘 보여줍니다. 암소 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암소의 몸무게는 약 850kg에서 900kg에 달하며 몸 길이는 1.86m를 넘기도 합니다. 블루벨기에 소는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육체적 극대화의 한 사례이자 거대한 몸집 속에서도 온순함을 유지하는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위 세계에서 가장 큰 토끼. 이제 믿기 힘든 기록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끼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는 몸 길이가 무려 1.32m, 몸무게는 22.5kg에 달하는 초대형 토끼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영국 브롬스 그로브에 거주하는 아네트 에드워즈의 보살핌 아래에서 세워졌습니다. 다리우스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끼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자손인 제프는 조만간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63세인 아네트는 이 거대한 토끼의 엄청난 식욕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우스를 키우는 데 드는
연간 사료비는 무려 5,000파운드에 달합니다. 그가 1년에 먹는 양은 당근 약 2,000개, 사과 700개, 토끼 전용 사료, 그리고 매주 한 묶음씩 소비되는 건초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은 상당하지만 아르트는 이 거대한 토끼들이 주는 기쁨과 정서적 교감이 그 모든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준다고 말합니다. 다리우스와 제프는 둘 다 컨티넨털 자이언트 토끼로 크기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성격 또한 매우 차분한 편입니다. 이 품종은 놀라울 정도로 온순하고 느긋해서 단순히 크기만 큰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지내기에도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토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토끼들은 크기만큼이나 책임도 함께 요구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5위, 카피바라. 이번에는 설치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 카피바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피바라는 쥐나 생쥐처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설치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커다란 기니피그나 작은 돼지를 닮은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대한 동물은 일부 법규가 비교적 느슨한 지역 덕분에 미국 플로리다의 습지에서도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약 30kg에서 최대 68kg까지 나가며 몸 길이는 약 1.2m, 어깨 높이는 약 75cm에 이릅니다. 이렇게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카피바라는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카피바라는 초식동물이지만 조금 특이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는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하루 종일 풀과 식물을 끊임없이 씹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피바라의 행동 중 가장 독특한 점은 아침마다 자신의 배설물을 다시 먹는 습관입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배출되는 배설물에는 단백질 성분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일종의 영양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카피바라는 처음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질 위주의 식단을 먹기 때문에 배설물을 다시 섭취함으로써 음식을 2번 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습성 덕분에 카피바라는 단순히 크기만 큰 동물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흥미로운 생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순한 성격과 독특한 생활 방식까지 더해져 카피바라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유독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14위, 코모도왕 도마뱀. 이번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도마뱀, 코모도왕 도마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몸무게가 300kg을 넘는 경우도 있으며 단 한 번의 식사로 자신의 체중의 최대 80%까지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모도왕 도마뱀은 지금과 같은 거대한 몸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딘가 둔해 보이거나 의외로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모도왕 도마뱀은 극도로 치명적인 사냥 능력을 지닌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들의 물림에는 독성이 포함되어 있어 한 번 물린 먹잇감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설령 먹잇감이 처음 공격에서 도망치더라도 독성분이 몸에 퍼지면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코모도왕 도마뱀은 천천히 다가와 식사를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인간의 시신도 가리지 않고 먹이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코모도왕 도마뱀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며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먹는 행동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더 부패했을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코모도왕 도마뱀은 거대한 체격, 독성 있는 이빨, 그리고 섬뜩한 식성까지 겸비한 완벽한 포식자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코모도왕 도마뱀은 단순히 큰 도마뱀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위협적인 생명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단 하나의 종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코끼리는 2가지 종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숲코끼리와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입니다. 이 두 종은 서로 가까운 친척이지만 외형과 생태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육상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숲코끼리보다 2배 가까이 더 크며 키는 최대 약 4m에 달하고 몸무게는 2.5톤에서 최대 7톤까지 나갑니다. 사바나 코끼리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통은 더 굵고 상아는 더 크며 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띱니다. 이 차이들은 멀리서 보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마주친다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동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겠죠.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고 심지어 사자조차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은 힘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바나 코끼리는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무리를 이루어 서로를 보호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개체들이 협력해 새끼와 약한 개체를 중앙으로 보호하는 집단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집단 지능은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라진다면 생태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코끼리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종으로 서식지를 조성하고 다른 동물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한 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위 은빛 등고릴라. 이번에 소개할 동물은 산악고릴라의 성체 수컷 은빛 등고릴라입니다. 이 고릴라는 등에 난 은빛 털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며 이는 곧 성숙한 성체라는 명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은빛 등고릴라는 키가 약 1.5m에 이르고 몸무게는 약 195kg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빛 등고릴라는 최대 약 800kg에 달하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인 고릴라는 대체로 온순한 거인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이유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충돌은 위협을 느꼈을 때나 영역을 지키려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릴라는 인간처럼 갑작스럽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느끼면 먼저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땅을 세게 구르거나 가슴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행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대부분의 침입자에게 충분한 위협으로 작용해 실제 충돌 없이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고릴라는 물고 핥히고 끌어당기는 격렬한 싸움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난투극처럼 보일 정도로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빛 등고릴라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유인원은 존중받을 때 가장 평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11위 갈라파고스 거대 거북. 많은 분들이 이 거대한 거북이들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이름을 따서 불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갈라파고스 거대 거북이라는 이름은 이들이 사는 섬이 아니라 이 거대한 껍질의 형태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라파고스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안장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으며 거북의 등껍질이 말 안장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거북이 섬의 이름이 되었는지 섬이 거북의 이름이 되었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어쨌든 이 거대한 거북들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입니다. 갈라파고스 거대 거북은 몸무게가 최대 320kg에 달할 수 있으며 식단은 풀, 과일, 식물 위주의 완전한 채식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바로 놀라운 수명입니다.
갈라파고스 거대 거북은 최대 15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시기를 지나면 자연 상태에서 천적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먹이나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갈라파고스 거대 거북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간입니다. 과거에는 고기와 껍질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냥당했고, 오늘날에는 서식지 파괴와 과도한 관광 활동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파고스 거대 거북은 온순한 성격과 느긋한 움직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태평양 대왕문어. 이번에는 바닷속의 지능형 거인 태평양 대왕문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평양 대왕문어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일본 연안까지 이어지는 북태평양 전역에 서식합니다. 이 종은 문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체의 평균 몸무게는 약 50kg 정도이며 다리를 모두 펼쳤을 때의 길이는 약 5m에 이릅니다. 하지만 기록상 가장 거대한 개체는 무려 270kg, 몸길이 9m에 달했습니다. 크기만 봐도 이미 상상을 초월하죠. 태평양 대왕문어는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지능 또한 매우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병뚜껑을 열거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동물의 행동을 흉내내는 능력까지 보여줍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 문어들은 특유의 붉은빛 또는 분홍빛 색깔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문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이는 피부 아래에 있는 수천 개의 색소세포, 즉 크로마토포어 덕분입니다. 이 색소세포들은 다양한 색의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문어가 순간적으로 밝기와 색을 조절하며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게 해줍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문어는 연체동물로 분류됩니다. 달팽이나 조개와 아주 먼 친척 관계에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껍질은 없지만 머리 안쪽에 작은 내부 껍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대왕문어는 거대한 크기, 뛰어난 지능,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을 모두 갖춘 존재로 깊은 바닷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생명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위. 일본 거미개.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개로 알려진 일본 거미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거미개는 다리가 무려 10개나 되며 이를 모두 펼쳤을 때의 길이는 최대 3.8m에 달합니다. 몸무게는 약 20kg 정도로 그 크기만 놓고 보면 사람이 옆에 서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이론적으로는 어린아이 정도는 삼킬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일 만큼 위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거미개는 주로 수심 150m에서 200m 사이에 깊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활용한 탁월한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바위나 해저 지형과 완벽하게 섞여 포식자의 눈을 피합니다. 놀랍게도 일본 거미개는 최대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보다 더 오래 산 개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개는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기보다는 주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문어나 가오리 같은 더 큰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동물과 식물의 사체, 즉 부패한 유기물을 먹으며 생존합니다. 이러한 식습관 덕분에 일본 거미개는 해저 생태계에서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은 동물의 사체가 있다면 일본 거미개는 이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인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바다로 가라앉은 시신이 있다면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격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본 거미개는 그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생태로 인해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자연의 경이로움을 잘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위, 대왕오징어. 오랫동안 대왕오징어는 전설 속의 바다괴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부들의 이야기 속에서 거대한 촉수로 배를 감아 가라앉힌다는 식의 무시무시한 전설로만 전해졌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대왕오징어는 몸 길이가 무려 18m, 몸무게는 1톤에 달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개체 중에는 이보다 더 큰 대왕오징어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물들이 연구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왕오징어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해변으로 떠밀려온 사체나 어부들의 그물에 우연히 걸린 개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생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왕오징어의 먹이는 주로 물고기와 다른 두 종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고래류까지 사냥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은 총 8개의 팔과 먹이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2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촉수는 마치 손처럼 사용되어 먹이를 부리 쪽으로 끌어옵니다. 대왕오징어의 또 다른 인상적인 특징은 바로 눈입니다. 이들의 눈은 지구상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눈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경이 무려 25cm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눈 덕분에 대왕오징어는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서도 먹이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이자 바다 깊은 곳의 지배자인 대왕오징어는 아직도 인류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심해의 비밀을 상징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위, 빅빌. 이번에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전설로 남은 존재, 빅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빅빌은 1993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돼지라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입니다. 그 몸무게는 무려 1158kg에 달하며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빅빌은 1930년 3월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돼지는 폴란드 차이나 품종의 수태지로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해도 다른 돼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정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1932년 봄이 되었을 때 빅빌의 몸무게는 이미 660kg을 넘어섰고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약 2.5m, 어깨 높이는 약 1.2m에 달했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진 탓에 배가 땅에 닿을 정도였지만 그 크기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빅빌이 살던 농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단지 한번 보기 위해 입장료를 내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빅빌의 우리 크기는 여러 차례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빅빌은 농장을 넘어 대학과 학교를 순회하며 전시되기도 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져진 이유가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하려 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빅빌은 설명되지 않은 거대화 현상으로 기록된 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돼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빅빌은 단순히 큰 동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흰 코뿔소. 이번에 소개할 동물은 현존하는 코뿔소 가운데 가장 거대한 종으로 알려진 흰 코뿔소입니다. 흰 코뿔소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육상 포유류이기도 합니다. 이름 때문에 몸 색깔이 하얀 코뿔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흰이라는 표현은 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아프리카어에서 넓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넓고 평평한 입모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은 지금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북부 흰코뿔소는 지구상에 단 2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2마리 모두 케냐의 보호구역에 있는 암컷이었으며 마지막 수컷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남부 흰코뿔소는 케냐 중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체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멸종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북부 흰코뿔소가 멸종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밀렵입니다. 뿔을 노린 불법 사냥이 이 종을 사실상 멸종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성체 흰코뿔소는 그 크기만 놓고 봐도 압도적입니다. 수컷의 경우 몸 길이가 약 3.6m에서 4m, 암컷은 약 3.4m에서 3.7m에 이릅니다. 몸무게는 수컷이 최대 약 3,600kg, 암컷도 약 1,800kg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육중한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흰코뿔소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엄한 존재이자 동시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앞으로도 지구 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위, 아프리카 왕달팽이. 이번에는 육지에서 살아가는 연체동물 가운데 가장 거대한 존재,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달팽이는 밝은 갈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껍질에는 세로 방향의 짙은 줄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수명이 비교적 긴 편으로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살며 먹이가 풍부하고 기후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 이들의 껍질은 길이가 최대 약 20cm, 높이는 약 7cm에서 1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달팽이는 왜 이동할 때마다 끈적한 점액을 분비할까요? 이 점액은 단순히 미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동 중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주고 연약한 몸을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위험을 느끼면 몸을 껍질 안으로 숨겨 자신을 보호합니다. 추운 밤이 되면 마치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잠들듯 껍질 안으로 들어가 체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달팽이들은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 특히 모잠비크, 케냐, 소말리아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침입성이 강한 외래종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종으로 농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놀라운 크기와 생존력을 지닌 동시에 인간의 이동과 개입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 그린 아나콘다. 이제 뱀의 세계에서 가장 육중한 존재, 그린 아나콘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길이만 놓고 보면 그물무늬 비단뱀보다 조금 짧을 수 있지만 몸무게와 굵기에서는 다른 어떤 뱀보다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뱀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뱀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큰 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 그린 아나콘다는 길이가 최대 약 8.8m, 몸통의 지름은 약 30cm, 몸무게는 최대 250kg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보아과에 속하는 뱀으로 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력한 힘으로 먹잇감을 조여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주요 먹이는 사슴, 멧돼지, 카이만 같은 파충류이며 때로는 제규어까지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면 그린 아나콘다는 몸을 먹잇감 주위에 여러 겹으로 감아 서서히 압력을 가합니다. 먹잇감이 숨을 쉬지 못하고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면 그때서야 머리부터 통째로 삼키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린 아나콘다의 경우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암컷은 더 큰 몸집과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 역시 암컷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 뱀은 탁월한 위장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리브빛 녹색 몸에 어두운 타원형 무늬와 옆구리의 노란 반점 덕분에 정글과 늪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이러한 위장 덕분에 그린 아나콘다는 먹잇감이 눈치채기도 전에 순식간에 덮칠 수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정글 한가운데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적인 힘을 드러내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위협적인 포식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위, 대형 민물가오리. 이번에는 전설처럼 이야기되던 거대한 민물가오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생물은 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재가 전해졌지만 실제로 모습을 보기란 매우 드문 존재였습니다. 2009년 태국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 도중 이 거대한 민물가오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포획된 개체는 폭이 약 2m, 몸 길이는 약 2.1m에 달했습니다. 비록 꼬리가 잘린 상태였지만 전문가들은 꼬리가 온전했다면 전체 길이가 최대 5m까지 자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몸무게는 정확히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450kg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인해 이 민물가오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가오리 중 가장 무거운 개체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의 개체가 전부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손이 충분히 닿지 않은 지역에는 이보다 더 큰 민물가오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체들이 혹시 아직 성장 중인 어린 개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대형 민물가오리는 발견될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며 민물 생태계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안데스 콘도르.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거대한 존재, 안데스 콘도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지구상에서 날 수 있는 새들 가운데 가장 큰 종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비행조류로도 꼽힙니다. 이 거대한 새는 몸무게가 약 15kg에 이르며 날개를 완전히 펼쳤을 때의 날개 폭은 무려 3m에 달합니다. 이처럼 큰 몸집 때문에 안데스 콘도르는 이륙할 때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전략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을 선호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이나 해안가의 강한 해풍을 이용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데스 콘도르는 주로 안데스 산맥 일대의 산악 지형에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산악 지역뿐 아니라 해안 지역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상승 기류 역시 비행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대부분 검은색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목 주변에는 뚜렷한 흰색 깃털고리가 보입니다. 수컷의 경우 머리 위에 독특한 변 모양의 돌출부가 있어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목에는 깃털이 거의 없어 체온 조절과 위생 유지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새는 날갯짓을 최소화한 채 바람을 타고 장시간 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비행 방식입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높은 산과 해안선을 오가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자연이 만들어낸 위엄과 적응력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위, 사자갈기 해파리. 이제 진정한 바다의 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사자갈기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현존하는 해파리 중 가장 거대한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크기 때문에 종종 바다괴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몸통, 즉 우산 모양의 지름이 최대 2.5m에 달할 수 있고 아래로 늘어진 촉수의 길이는 무려 30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의 길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이름처럼 수많은 촉수가 사자의 갈기처럼 퍼져 있어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주로 북태평양과 북극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이 거대한 해파리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은 이 해파리가 생물 발광, 즉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강력한 독성을 지닌 촉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독은 먹잇감을 빠르게 마비시킵니다. 촉수에 닿은 먹이는 움직임을 잃고 해파리의 입 쪽으로 천천히 끌려가 섭취됩니다. 입은 우산 아래쪽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이 구조 덕분에 효율적으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자갈기 해파리의 독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접촉할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해파리는 마치 바닷속에 떠있는 거대한 함정처럼 촉수를 넓게 펼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그 압도적인 크기와 섬뜩한 생김새로 지구 바다에 아직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바다의 거인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뿐입니다.